네, 그 골키퍼는 자기가 뛴다고 했다는데요. 근데 이제 그걸 알죠 제가.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코피가 철철나. 그런 거 이제 뛴다고 하더라도 월드컵에서도 나 교체해달라고 하겠어요. 응급처치 좀 해서 좀 쉬게 해줬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나우가 안 된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기로 오세요. 유튜브로? 유튜브로 일단 오세요. 안 되는 건 너무. 이유가 또 있으시겠죠. 네, 뭐. 근데 일단 오세요. 한번 저희가 한번 또 네.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네. 저는 잘 되고 있는데 몇 개 좀 파악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 부장님과 함께 요즘 어떻게 월드컵 경기 좀 보세요? 아니면 별 관심이 없습니까? 보지 마시고 그냥 빨리 주무세요. 아니 라디오 중계도 있... 월드컵 보면 또 눈이 충혈되고. 라디오 중계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메시 경기는 혹시 보셨어요? 어제요? 네. 그냥 저는 일부러 찾아보진 않고요. 시간 되면은 재밌으니까 봅니다. 그렇습니까? 사우디가 어제 이겼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우디가 이기는 게 신이 나더라. 그래요? 아르헨티나를 이겨서. 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옴시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네옴시티. 왠지 마음이 사우디를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우리 저 살만이 형이 또 제네로스해져가지고 야 팍팍 써 이런 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예, 미국이 이제 강한 반등 후에 하락 조정이 있었고요. 조정의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재차 다시 반등을 어저께 했습니다. 어제 반등을 한 이유는요. 어제 OECD 경기 전망 발표가 됐었죠.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전면 봉쇄하면서 경기 침체를 또 가속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부분 봉쇄한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소폭 하락했고요. 달러인데서 소폭 하락했고 원화도 동반하면서 소폭 하락했고 국채 수익률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상승을 이끈 섹터는 연말 소비 기대로 인해서 의류 및 소매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시고가라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나스닥이 1.36% 상승을 했고요. 다우는 1.18%, S&P 500이 1.36%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은 다시 4,000포인트 위로 다시 올라섰고요. 나스닥은 11,174포인트입니다. 그럼 차트를 보시면요. 영국 차트를 보면요.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영국 별로 안 빠졌고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다우존스 산업지수하고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이 사상 최고치가 그 영국 막 한다 그랬잖아요. 한 달 전에. 총리도 집에 보내버리고. 지수는 거의 안 빠졌습니다. 그래요? 예, 거의 안 빠졌고요.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유럽 국가들의 일부 주요 국가들은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 표를 드리는 거는요.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월봉을 여러분 보시면 고점으로부터 이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은 반등을 굉장히 세게 줬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네.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클리블랜드 연인 총재가 이제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 다음 주 12월 둘째 14일에 있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찬성한다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5%, 인텔 3%, 엔비디아 4.7%, AMD 3.8%, TSMC 3.27% 주요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죠.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이 오늘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오늘 상승 시작해서 플러스 0.5에서 1% 정도의 전후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샀잖아요. 그러다가 최근 이제 한 며칠 동안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멈추거나 매수 규모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좀 내려왔었어요. 네. 내려왔는데 미국 시장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면 그 종목들이 지금은 또 한 60일 동안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 0.59% 하락, 2,405포인트, 코스닥이 0.88%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수급을 보시면요. 개인들이 242억 매도, 외국인들이 157억 매수, 기관이 34억 매도. 아유, 거의 그냥 거래가 없구나. 예. 제가 이렇게 표를 중간에 써놨는데 지지부진, 네. 뚜렷한 매수 및 매도 주체가 없습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이 급감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목별로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 금융투자만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투신, 특히 사모펀드가 최근에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반등을 견인했던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매수를 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좀 최근에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의 반등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형주들이 반등을 좀 할 타이밍에 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5일 동안 하락했어요. 코스피는 중간에 살짝 오른 거 강보합 빼놓고는 5일 동안 하락했고 코스닥은 5일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좀 올라주어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별 중소형주는 기관들의 종목 움직임에 따라서 리밸런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연말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 등락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메리츠 금융주주와 화재증권의 병합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삼상이더라고요. 삼상. 네. 회사가 상한가 다 갔습니다. 삼상.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 이런 게 한 번 또 이슈가 됐으니 주식시장 그래요. 어떤 유행이 일어나면 네. 그게 이제 이슈가 돼서 그쪽 방향으로 또 가는 이런 게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었던 1990년대 말에 이럴 때는요. 유상증자라면 주가가 떴었어요. 유상증자를 하면 지금은 유상증자면 주가 무조건 빠지죠. 그때 유상증자라면 주가가 떴었어요. 주식시장이 그래요. 주식시장이 유행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 병합을 하면서 그 다음 병합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은 어딜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좀 이슈가 되고 있다. 셀트리온 아니 셀트리온? 실제로 한다는 얘기가 셀트리온도 세 개네. 딱 세 개잖아. 그리고 한다는 한다고 얘기가 하지 사실은 않았었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네,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내가 볼 땐 카카오. 카카오도 카카오 좀 병합을 한다고요? 카카오가 해야 제일 극적인 효과가 있겠죠. 카카오는 지금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거는 포스코. 포스코 등사. 포스코. 포스코 어디랑 합병을 해요? 포스코가 뭐, 등사해가지고 포스코 홀딩스하고 밑에 케미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포스코. 거기도 지주니까. 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냥 관심 있게 이걸 보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고요. 네온시티 테마로 인해서 중소형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한 5일 동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미국 시장이 올라서서 오늘 분위기는 좀 상승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였습니다. 오늘 뉴질랜드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75p 금리 인상을 예상합니다. 뉴질랜드 역시도 만약에 이 인상폭을 좀 줄여나간다. 그러면 12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FOMC 회의록이 어느 정도 발표되는데 미국은 오늘 열리고 내일 휴장이에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좀 이건 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거구나. 추수감사절. 네, 연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우리 시장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서 미국 시장 역시도 거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등락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요즘에 금리 때문에, 물가 때문에, 환율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얘기 안 하죠.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잘 안 해요.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있을 호화 악재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런 중간 과정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연말에 종목 장세 그리고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시장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중기적으로 보면 주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폭 올라왔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린 게 여기서 강한 상승을 하기 좀 힘들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또 조정을 보였으니까 또 다시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후 반등 그리고 또 많이 올라가면 또 매물 맞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일봉과 주봉을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강하게 올라오다가 지금 한 5일 동안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수 자체가 코스피가 한 61.0% 근처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네. 이쯤 오면은 이제 반등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잘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수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중기 하락 수익선 돌파 후 조정이거든요. 네, 그런 조정 속에서 거래가 감소되고 있고 외국인 매물이 보면은 강하게 우리나라 시장을 파는 게 아니에요. 제한적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단기 추세 움직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반등 시도를 할 것이고 또 상승 후에 매물이 나오면서 이러면서 등락하는 그러면서 연말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즘 시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ECD 경기 전반 아까 권 기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중복한 내용은 빼고요.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던 내용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2022년 전망을 지난 9월의 전망보다 0.1%포인트 상향했습니다. 이게 어제 미국 시장을 좀 올린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한 가지였고, 두 번째는요. 내년 전망을 2.2% 그대로 유지했고 내후년은 2.7%로 상향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올해 2022년도 하향했고 내년도 하향했습니다. 내년도 2.2%에서 2.8%로 하향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 내후년도 1.9%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네. 내후년은 세계 경제 2.7% 성장 전망을 하거든요. 세계 경제 전망보다도 훨씬 아래입니다.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 둔화나 재고 증가 그리고 생산 및 투자 축소로 인해서 결국은 악순환의 시작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정책 당국이나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는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정책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전망이 틀리냐 맞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많이 네. 틀립니다. OECD? 많이 틀리는데 근데 왜 그런가 하고 그리고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내용들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제가 몇 가지 굉장히 길어요. 원문 굉장히 긴데 몇 가지만 적어왔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고물가 저성장이 초래가 된 거고 에너지 위기가 발생이 된 것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2024년까지 내년과 내후년은 유럽이나 북미보다는 아시아가 글로벌 회복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 우리나라 전망을 낮췄다라는 게 정말 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걸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맨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표시해 온 겁니다. 내년은 유럽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의 전망을 지금 유지를 했는데 내년 전망이 낮은 이유는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 안 좋아요. 독일은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에 따라서 유럽의 경기 전망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년 경제 성장과 전 세계 글로벌 성장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의 네옴시티 관련된 뉴스를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이렇게 되겠냐, MOU만 체결한 건데 너무 김치국 마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이제 모듈러 주택 정책 협의체를 2, 3일 날 출발한다. 요게 지금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모듈러 주택이라 하면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자재 및 부품 표준화해서 유닛으로 미리 생산해서 조립 설치하는 거. 이런 거 우리나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모듈러 주택 비중이 우리나라에 0.6%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농가 뭐 이런 데나 정도 좀 있고 뭐. 그래서 요걸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걸 표준화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승부를 해보겠다 사우디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종목을 얘기하기 좀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그리고 건자재 중에서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어저께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종목 구체로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네옴시티 모듈러 주택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치시면은 포털에도 나와 있고 SS에도 다 나와 그렇죠, 있어요. 다 나오니까. 다 나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직접 찾아볼게요. 그렇게만 괜히 여쭤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소형주가 많아요. 네. 말씀드리기에는 중소형주가 많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3번 뉴스는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어제 저녁 예. 시간에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카카오엔터? 아니. 뭐. 그 저 미국 ETF에서 어. 외국인들은 예. 내국인은 아니고 외국인들은 예. ETF 특히 이제 원자재 관련 뭐 이런 ETF 예. 같은 거 팔 때 예. 무조건 매도 금액의 10%를 예. 세금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예.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예. 외국인한테만? 예. 이익이 난 것만이 아니고 손실이 난도 내가 반토막이 응. 났어도 팔면 판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판 금액의 10%를 예. 네. 이익금의 10%가 아니고 아니고 이익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익금 그걸 왜 투자를 해? 이미 근데 우리가 나가라니. 많이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요. 네? 많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종목에. 그래가지고 지금 각 증권사에서 이거 지금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 200개 종목이 리스팅이 돼 있어요. 이거 종목들을 만약에 세금을 피하려면 이달 12월 말까지 팔든지
뭐 이게 말이 조치를 되나? 취해야 되는 그런 난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되는데. 그래서 여기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짚고 어떻게 우리 점검을 또 하셔야 한번 됩니다. 가가지고 또 청원 한번 해? 미국에? 야, 근데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거의 대부분 인프라 관련된 주식과 네. ETF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단기 거래 뭐 이런 것들에서 배제하는 매도해서 나가지 마라. 뭐 이런 개념으로 좀 한 것 같은데 매도 소득세야? 매도예요. 손해 봐도 예. 예. 원금의 10%? 아니, 그 매도 매도 금액이. 매도 금액 그러니까. 네. 내가 1억 투자했는데 5천만 원 손해 보고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팔면 500만 원. 그 4,500만 원만 갖고 가라고? 예. 예. 난 30년 동안 저도 그런 이런 얘기 거 처음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하지? 외국인들한테만.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뉴스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카카오한테 중국 아니야, 8천 중국? 투자. 미국 맞아? 미국. 아니, 중국이겠지. 아이, 미국. 그렇죠. 저도 처음 봐가지고 혹시나 제가 실수할까봐 여러 분들 봤어요. 이게 뉴스가 맞나 안 맞나 그 정도로 제가 저도 좀 살펴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카카오한테 8천억 투자 검토한다.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싱가포르 투자손과 동반해서 투자한다라 논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이미 넥슨이나 액틴소프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방한했던 왕세자 주도의 펀드입니다. 일단 카카오 엔터 측은 검토 중이라 확정된 바 없다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맨날 나오는 얘기입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고요. 실제로 요플로우가 있는지 보면 카카오 엔터를 이제 주주분들이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카카오 그룹이 전반적으로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투자임에 좋아질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아 근데 주가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좀 반등했어요. 예, 쇼커버 엄청 카카오페이가 있으면 반등 많이 했습니다. 32,400원이 네. 그 저점이었는데 지금 56,400원이. 맞습니다. 오,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어. 저점으로부터는 여기 올라오는 거 10월 많이 올라옵니다. 10월 중하순 이후 이게 제일 많이 올랐어. 카뱅하고. 저점부터 올라올 때. 카뱅 카카오페이. 우리나라 지수가 최저점하고 이번 고점이 17% 올랐다니까요. 지수가. 아, 근데 전혀 체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위에서 산 사람들은 체감이 별로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밑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싸게 주식은 쌀 때 사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2차 전지와 배터리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도 조심을 하자라고는 했는데요. 아무튼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LG화학이 어제 아침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강세였어요. 그렇죠. 시장은 안 좋았는데 네. 미국의 대규모 양극재 증설을 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약 30억 불을 투자해서 없어 못 파니까 뭐. 네, 테네시스에 양극재 설비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사업의 매출액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올해 5조 원이었는데 2027년 20조 원 이상으로 본다 이렇게 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LG에너솔루션과 시너지 기대한다. 그래서 LG화학의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어저께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사회 승인 후에 최종 발표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관련된 것들은 2차 전지 전반적인 거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잠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LG 화학이요. 30억 불 얼마죠? 한 4조 정도 되죠. 이 돈을 지금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될까요? 솔루션 판다고요? LG 엔솔을 블락 딜로 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짚어야 됩니다. 어제 저녁 시장에서 박 부장이 그랬구나. 근데 대형주 중에 초대형주 중에 네. LG화학이 9월 말에 53만 4천 원이었거든. 네, 엄청 9월 말? 좋았습니다. 9월 말에. 근데 고점이 76만 원이고 지금 68만 7천 원이니까 예. 이 약세장이었잖아요. 약세장에서 맞습니다. 매우 좋은. 전기전자 쪽보다는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LG전자가 이게 최고가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105만 원인가 그래요. 105만 원인가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0만 원을 만약에 가면은 되게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지금 뭐 근데 보고서들에서는 그 위쪽으로 많이들 많이 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옥동자가 나왔는데 또 얘가 또 얘도 그 가게 가고 원래 LG 화학이 100만 원쯤 했었죠. 90몇만 원 예, 이렇게 예. 했었죠. 예. 야, 대단한 거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소위 선순환이고 발전인 거죠. 미국의 기업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그래요? 예, 분할해서도 다 다시 가고 분사하고도 또 그 가게 가고 계속 그래서 주주들이 계속해서 선형적으로 돈을 본 거죠.
잘 아니 하길 분사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 생각해 보는 거지. 그걸 그냥 했으면 잘 되길 바랍니다. 이대로 하면 한 300만 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중국 배터리에서 벗어나라는 서방 국가 파이낸스 타임즈의 뉴스가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은 30년까지 약 1,600억 달러의 배터리 신규 투자를 한다라고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가 아주 공격적인 내용들을 얘기했어요. 한국의 배터리 3사가 3년 내 미국 점유율 55% 전망을 보고서들을 내놨어요. 지금 점유율이 11%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미국, 유럽이 중국 배제하는 과정 속에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염려도 있습니다. 너무 장밋빛 전망 아니냐 이런 염려도 있는데 염려 중에 가장 큰 염려가 뭐냐면 첫 번째 지금 2022년 현재 하반기 현재 세계 배터리 및 소재 부품의 70%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무난하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냐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소재 쪽 있잖아요. 네. 소재 개발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건은 소재 개발이다. 이것이 진행이 돼야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뭐랄까 지적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찬 내용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네, 뭐 말씀을 아닙니다. 네, 교보직권의 박경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